완성도 높은 이력서라는 게 이력서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해당 회사 직무의 인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이력서가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파한 곳으로 갈까? 작년에 있었잖아. 안녕. 저 안쪽에 17년 동반이라는 Q5 부스 있어요. 거기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나 찾아. 부스에 그 포지션이 딱히 없어도 가서 오늘 우리가 사무분이랑 회사를 알아보러 가는 거니까 그 목적으로 부스를 방문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책자를 나눠주실 거예요. 앞에서 담당자랑 얘기 나눠보고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들리죠 뒤에? 제가 우리 면접 반이 돼서 해드리면 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네네네. 제가 하는 네네네. 지금 오늘 첫 순서시네요. 정신이 없... 어떡하지? 너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냥 어떡하지? 호팀 화이팅! 전 돌아가 볼게요. 원래 주인공들은 바쁘지 않습니다. 조연들이 바빠요. 여러분들 꼭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떡하지? 들이 입사를 할 수 있었던 키포인트는 다 여기 있었습니다. 서울이 지방에 어디 모르는 학교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잠깐만. 내일 11시 반. 경영 지원. 일단 공부가 나와 있는 곳은 확실히 채용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 부스 위주로 먼저 돌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가 되면 좀 힘들 것 같은 부스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 담당자님을 모셔봤습니다. 타 기업 담당자님이신데 약간 짧게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일단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지원자가 왔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어떤 거죠? 우선은 채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 상담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해당 부서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퀄리피케이션에 맞는 후보자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적성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 두 번째 애티튜드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하면 아무래도 그 후보자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도라든지 아니면 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 인성, 뭐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후보자를 풀에 등록을 해놓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력서를 정말 많이 보실 텐데 네. 관심이 가는 이력서와 그렇지 않은 이력서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좀 완성도 높은 이력서에 많은 관심이 갈 것 같은데요. 모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다 완성도 높은 이력서라는 게 이력서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해당 회사, 해당 직무에 내가 왜 적합한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이력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사 담당자가 다시 물어봐야 된다, 처음부터 물어봐야 된다, 그럼 그 이력서는 좋은 이력서가 아니겠죠. 왜냐면 이력서는 어쨌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장의 종이다 보니 완성도 높게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완성도가 높지 않은 이력서는 사실 봤을 때부터 그 후보자에 대한 영향이
살짝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보이지 않는 이력서. 내가 파이낸스 쪽에 지원을 했는데 연관성 없는 자격 사항들이라든지 이력서들을 줄줄줄줄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하면 얘가 이걸 통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게 뭐지? 라고 저희도 한번 다시 질문을 하면서 이 후보자는 정리를 잘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뭐 내용이 좋아도 비주얼레이션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 예쁘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은 이력서 있죠? 가끔 보면 후보자분들이 뭐 줄을 맞추지 않는다든지 표로 뭔가를 정리를 했는데 막 표가 어디는 여기에서 끝나 있고 어떤 거는 또 끝까지 이렇게 길게 적혀져 간격이 있고 맞지 않는. 맞아요. 간격이 맞지 않고 이러면 이 친구는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찌 뭐지? 보면 제일 기본적인 거긴 하죠. 맞아요.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적인 부분조차 완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회사에 와서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든 인사 담당자분들이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가지고 있는 경력이 너무 좋아서 면접을 본다고 해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채용 박람회에 와서 인사 담당자랑 어떻게 해야 정보를 많이 얻고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런 채용 박람회 왔을 때 목적성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직무를 타겟하고 내가 이쪽 직무에 뭔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두 번째는 나는 이 기업에 너무 가고 싶다 라고 해서 기업 타겟을 해서 이런 장소에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직무를 타겟해서 오셨을 경우에는 뭐 직무에서 어떤 역량을 요하는지, 뭐 그쪽 팀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보신다고 하면 관련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되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특정 기업에 너무 입사를 하고 싶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부스에 갔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어떤 포지션이 지원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이 좀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하이퍼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질문을 하시면 약간 그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인재를 선호를 하는지, 아니면 조금 공무원 형태로 뭔가 조금 주어진 업무를 잘하는 인재들이 뭔가 윗자리를 많이 올라가는지, 하이 퍼포먼스로 인정을 받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맞는 사람인지를 좀 파악할 수도 있을 뿐더러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기업 담당자가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 자체가 되게 고퀄 아니에요? 이거 되게 고퀄이어서 아마 이 질문하시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이걸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거고, 아마 당장 채용하자 이렇게 하실 수도 근데 이 있어요. 질문을 했는데 안 될 때 인사를 안 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 똑똑한 친구지만 인성이 조금 부족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